그게 기자님이 저에 대한 메신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오신 자료인가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야, 정말 진짜 웃겨서 어이가 없는 날입니다. 네, 이진호 기자가 저를 보고 아이돌 트레이너가 아니다, 인지용은 헌증에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이돌 트레이닝 내려놓기는 했죠. 지금은 캐스팅 디렉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해외 공연들 제가 많이 잡고 있고요. 싱가포르 쪽 디렉팅도 지금 제가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데이비드 용 영상도 만들고 그랬죠. 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경력 논란을 들고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이돌 트레이닝을 그만두고 디렉터로 바꿨는데 내 채널 이름이 아직도 K-POP 아이돌 트레이너라고 적어둔 게 그게 잘못이네요. 어휴, 너무 죄송합니다. 채널 이름 막 바꾸고 그러면 알고리즘 바뀌어서 안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호 기자님의 영상 자체가 지금 너무나 퀄리티 떨어지고 유치하게 가고 있어서 정말 반박 영상을 만들기 싫었습니다. 이진호 기자님, 그 본인이 만들고도 퀄리티 떨어진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하지만 또 유튜브 세계라는 게 반박을 안 하면 사실이 되는 세상이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뿅. 자, 이두희 대표 횡령건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이두희 대표가 직원들 월급을 안 줘서 나중에 5억 원을 따로 입금했다. 이건 임금 체불이 아니냐. 회사랑 관계가 없는데 왜 입금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비열한 주작질을 하고 있는데, 자, 메타콩즈는 22년 7월 기준으로 6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6억 원 정도 자금이면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강민 대표가 7월 24일 2억 원을 톡식에이프라는 회사로 입금을 합니다. 대주주들에게 이런 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 소비 대차에 나오는 톡식에이프가 똑같은 NFT 회사였습니다. 거기다가 대표는 이강민 대표의 친구였대요. 뭔가 이상하죠. 6억을 가진 회사에서 2억이 회사 자금의 30%가 친구네 NFT 회사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회사에 2억을 갑자기 넘겨주고 회사 자금이 4억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없는데 임원들 월급이 빠져나갑니다. 임원들과 핵심 멤버들 월급으로 2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이 또 없어져요. 결국에 2억 원 언저리 정도의 돈이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현금이 2억밖에 안 남으니까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두희 대표의 책임이 있냐라고 물으면 없죠. 왜냐? 이때 이두희 대표는 메타콩즈의 대표가 아니었으니까요. 메타콩즈는 이두희 대표의 멋쟁이 사자처럼의 자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두희 대표는 그냥 대주주인 거고요. 그러면 자회사 월급을 왜 상위 회사에서 줍니까? 삼성 하청업체가 힘들다고 삼성전자가 직원들 월급을 대신 내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희 대표는 이강민 대표에게 내가 3.5억을 줄 테니 직원들 월급은 줘라. 월급은 빼먹지 말아라 하면서 3.5억을 붙여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내용 증명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강민 대표는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임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그게 기사로 막 나가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죠? 직원 증언 보여줬죠? 임금 체불이 됐다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게 시키고 그걸 기사화 시켜버렸다고 말이죠. 6억 중에 4억을 이두희 대표가 썼나요? 아니죠. 이강민 대표가 갑자기 친구 회사에 돈을 붙이면서 회사 자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두희 대표는 그걸 메꾸라면서 3.5억을 준다고 해도 이강민 대표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 체불 기사가 터진 거예요. 이진호 유튜버가 기사가 터지자 이두희 대표는 5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입금을 했다라고 했죠. 그 전부터 이미 월급을 주려고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대표가 3.5억을 준다고 해도 계속해서 받지 않아서 임금 체불 현상이 계속되니까 이두희 대표가 그냥 바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억을 입금한 겁니다. 이두희 대표는 어차피 인수할 회사인데 그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희 대표가 무혐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가상자산은 절도죄에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를 받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횡령은 의심되지만 가상자산은 절도가 아니라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왜 전체를 다 말하지 않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는 외주 용역을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이 대표가 위주 용역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고소 대리인과 이 대표의 진술 모두 청취했으나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이더리움은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메타콩즈 이익에 반해 처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메타콩즈 이익에 반해 처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님,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희 대표 최측근이 메타콩즈의 대표가 됐다. 그 후에 이두희 대표에게 처벌 불원서를 냈다라고 했죠. 메타콩즈에서 처벌 불원서 낸 적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낸 적이 없는데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대요. 이건 이강민 대표 측이 잘못 알고 있던 헛소문인데 그걸 이진호 유튜버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진호 유튜버 한쪽 말만 듣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마지막으로 이두희 대표가 이진호 유튜버를 민사소송을 먼저 건 이유가 민사소송을 먼저 걸고 결과를 본 뒤 형사건을 고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호 유튜버가 형사처벌을 못 받아서 안 건 게 아니고요. 민사 먼저 걸고 끝나면 상황 보고 형사 걸려고 했던 거예요. 형사소송 안 받았다고 신이 많이 나 계시던데 이두희 대표가 이진호 유튜버 영상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뿅. 그리고 제가 아이돌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업계에서 듣보잡이라는 이야기를 이진호 유튜버가 해줬습니다. 또 메시지 반박을 너무 허접하게 해온 뒤에 메신저 공격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요. 바로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 극초반부입니다. 0초부터 5초까지 수환이랑 제가 챌린지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모자이크로 바꿨던데 영상 올리고 2-3시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환이가 누구냐? 프로듀스 X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개인 연습생이고 지금 앨범도 많이 내고 음악방송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네, 이진호 유튜버는 인지웅은 아이돌 트레이너가 아니라면서 아이돌이랑 같이 춤추고 있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영상 초반부에. 저는 영상 틀자마자 그냥 빵 터져서 웃었어요.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영상의 저작권은 말이죠. 수환이의 회사인 리나 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는 리나 엔터에서 같이 챌린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영상 저작권 허락을 받고 제 유튜브에 올린 거고요. 리나 엔터 최수환 공식 아티스트 채널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이진호 유튜버는 마음대로 쓰셨네요. 지금 이진호 유튜버가 썼던 이 영상은 참 마음 아픈 영상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3년 가까이 수환이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말 리나 엔터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리나엔터 대표님께서는 아티스트는 돈이 안 벌려도 노래하고 춤춰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시면서도 수환이의 아티스트 활동을 밀어주신 거예요. 없는 살림의 저 뉴히어로라는 곡은 작곡가 써니힐의 스페이스원, 안무가는 앰비셔스의 진우님이 하셨습니다. 둘 다 걸출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같이 꿈을 키우며 커왔던 수환이 친구 래퍼 레원님이 거기에 우정 출연까지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영상을 막 가져다 썼다는 거에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기자라는 양반이면 아이돌 저작권 막 가져다 써도 됩니까? 연예부 기자들이 얼마나 아티스트를 얕보고 있는지 그 태도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연예부 기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채널에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업계를 까고 시스템을 비판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공개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 경력 공개하는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팬들에게 마냥 이미지 좋으신 분이 아니니 아티스트들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허락을 받고 드물게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제 채널에 메인 영상에 걸어놓은 영상인데 말이죠. 이 세 친구들은 셋 다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상위권까지 갔던 친구들이에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획사 허락 받고 올린 거니까요. 이 친구들 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달샤벳의 리더 세리님하고도 작업을 했고 세리님 회사랑은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랑 밥 자주 먹고 다녀요. 그리고 신민아님 캐로퍼마일 자동차 광고 2편을 제가 모두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요. 캐로퍼마일 공식 채널 비하인드 영상에 마저 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진호 기자님, 캐로퍼마일은 경력도 없는 족밥 트레이너에게 신민아라는 S급 배우를 맡긴 거네요. 이거 캐로퍼마일 측에 보라고 줘도 되죠? 자, 국방TV 이달의 아이돌에도 제가 6개월
6개월간 공식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국방부 인트라넷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이에요. 국방부에서 사람 부르는데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전문가를 초빙합니까? 와, 이진호 기자님 국방부도 이제 까셨네요. 연예부 기자가 국방부까지 건드리시는 모습 너무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기자셨네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워크샵을 세계 비보이 챔피언 출신 TIP의 황대균 단장님이랑 같이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이 워크샵에 200명이 왔어요. 그 연으로 인해서 진조크루의 스킴 대표님하고도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진조크루에서 국가대표 비보이 헤디를 제 채널에 보내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잘 해내고 오겠다 하는 영상도 같이 찍어줬습니다. 과거 한국을 빛내주던 세계 챔피언 비보이와 현 한국 국가대표 비보이까지 인지웅이 같은 족밥 헌증 환자들이랑 노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모욕을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기자님, 저에 대한 의혹을 나무위키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채널에 떡하니 올려놓은 영상들은 보지도 않고 제가 아티스트랑 같이 챌린지한 거 그대로 올리면서 경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기자님이 저에 대한 메신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오신 자료인가요? 강경윤 기자가 욕한 거는 메시지인데 지금 그걸 녹취한 삼성 휴대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역시 휴대폰은 갤럭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경력이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나 받아오셨던데 저랑 같이 방송 나갔던 관계자라고 했잖아요. 저 그분 누군지 알거든요. 그분이 오히려 경력 논란이 가장 크게 있는 건 아실련지 모르겠어요. 경력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인지웅의 경력을 인터뷰해오신 이진호 기자님, 나무위키에서 자료 수집을 하시는 이진호 기자님 대단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항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